자, 그런데 이제 대선 보름 앞두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고발전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 보상금 10억 원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힌 게 재산, 경력 등과 관련한 사실 공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허위사실 공표했다며 또 고발을 했고요. 또 김 후보가 슈퍼챗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또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김용 전 부원장이죠. 이분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남욱으로부터 대선 자금 6억 챙긴 거. 그래서 지금 법정 구속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커피 원가 120원과 관련해서 무고 또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토 서울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HMM 부산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 양측의 고소고발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이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모르겠고요. 예. 대선 때나 선거 때 워낙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신기한 거는 저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 대법원에서 유죄치기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아예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법안을 내놨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은 그 법안을 낼 때는 그게 죄가 아니고 선거 때는 자유롭게 아무 말이나 하자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 법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안 입법 제의를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법안을 냈으면 그래, 우리가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은 선거 때 아무 말이나 막 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국민들의 이 현명한 집단지성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의 이념이고 이상이야. 뭐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지. 이때는 이거, 저 때는 저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재명 지키기 위한 위인설법이고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그래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가 지금 민주당의 방침이고 방식이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낸 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낙선 목적이냐, 자기 당선 목적이냐, 그런 차이는 아니 있는 그게 것 같습니다. 둘 다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네. 모든 발언에 예. 상대방이 떨어져야 내가 당선이 되고 그런 거죠. 윤진 대표는 예. 어떻게 봅니까? 근데 저는 이 이제 고소고발전이 사실은 원래 보통 통상의 선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과격하진 않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은 대선은 거의 한 3개월 내내 거의 고소고발전을 하기 때문에 특히 대변인들을 상대로도. 근데 이번에는 의외로 이제 너무 정치가 사법화되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자제를 했고 또 워낙 조기 대선이니까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저는 여기에 트리거를 당긴 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재명 후보가 그 120원 발언을 갖고 민주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건 저는 이건 진짜 패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뭐 조금 왜곡된 소지의 발언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맥락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커피는 원가가 매우 싼데 대신 더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그 당시에 그 업주들을 설득했던 그 맥락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 이번 1차 토론에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냥 내 그때 발언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내가 너무 원가를 싸게 말한 것처럼 비춰졌다면 죄송하다. 나도 안다. 원가라는 거 하는 것이 원두 가격 말고도 뭐 임대료, 또 임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커피 장사하시는 분들 매우 팍팍하고 어려운 거 안다.
그냥 그러면 끝날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뭐 상대당의 비대위원장을 고발까지 걸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난타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이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상대를 거는 것, 이거는 그러면은 나의 허위사실 공표는 괜찮은데 너의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 보상금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좀 헛다리를 짚은 것이,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이 현재 정무직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2005년 전에,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김문수 후보가 당시 경기지사로서 혹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그 신청금을 지원을 신청할 그 자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지금 여야가 없죠. 이제 진보 보수가 너무 쫌스러운 것 같고 서로 막 물어뜯고 하는데, 그 첫 단계가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부터가 이제 이 화근이 시작된 게 아닌가. 거기서부터 철회를 한다면은 순차적으로 좀 이게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가서 이 대파 한 단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크게 논란이 됐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번엔 커피가 좀 내용이 쉽잖아요. 네. 선거 전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확 다가오죠. 예. 대파 사건도 그렇고 이 커피 원가 문제고 또 이게 지난 부분에 하긴 했지만 이제 이 내용의 전체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커피가 닭죽 장사보다 낫다. 그렇죠. 그런 옮겨가라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 한국 리더십은 사과를 할 줄 몰라요. 그건 누구 지도자도 좀 국민 앞에 겸손하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좀 뭔가 그 왜곡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생각해서 좀 진솔하게 사과하면 오히려 더 점수가 올라갈 건데, 어찌된 판인지 특히 이재명 후보는 단 한 번도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토론에서도 계속 봤지만 왜곡 조작하시네요. 뭐 이런 식 발언을 계속 조작하면 안 되고요. 뭐 이러면서 본인은 그런 혐의로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지도자들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워낙 선거 기간이 짧아서 고소 고발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약간 쟁점이 되긴 했지만, 그리고 뭐 부산 HMM 문제도 이준석 후보가 지적했지만 그것에 따르는 그 정부나 산업은행의 힘으로 사기업에 대한 이전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앞에 말하는 우리가 상법에서 주주의 이익 이런 거하고 충돌되니 당신은 그런 모순을 어떻게 함부로 막 충돌되는 공약을 하냐, 이런 부분을 질문한 거고, 이런 것들을 정당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좀 다른 차원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문제는 고소 고발보다는 누가 더 진실하게 이 부분을 보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해서 하나라도 생활을 개선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각 후보들을 냉정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6년 전 커피 원가는 120원, 130원이 맞는데요. 그걸 갖고 문제 삼는 게 문제지,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커피 가게 사장들도 이 대표의 말을 이해한다는데 그냥 실수했다 사과하면 될 일을 그가 합리화시키려고 더 꼬이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호텔 경제학이라니 호텔은 망하고 호텔 사장은 드럼통 행인가?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 보면 이준석 앞에 그 극단적인 이준석 판 뒤집는다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토론에서 극단적이시네요, 이재명 그 후보가. 그래서 그런 그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고소 고발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자기 의제로 쟁점화를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영역 120원이든 뭐 HMN이든 자기 의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처럼 한반도 대운하론이든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큰 쟁점을 자기 것으로 갖고 와서 그 안에서 갑론을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후보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식의 됐고, 오히려 고소고발 진흙탕 싸움하면 사실은 이대로 쭉 가자는 밖에 없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보면 그걸 엎어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20원 가지고 무슨
국민의힘이 장점이 되고 뭐 이걸 갖고 뭘 극단적인 선거 전략을 할 수 있냐 하는 문제죠. 오히려 국힘이 좀 이재명 후보 쪽에 선거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